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관합살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적천수징의의 거관합살격에 해당하는 그 예제사주를 모두 5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주, 4개의 사주가 무개가 합하는 것을 예시로 하여 가지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살펴볼 수 있는 게 무개가 합했을 경우에 합해서 화하는 경우가 있고 합해서 화하지 않는 경우, 불화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각각의 경우에 또 일주가 왕한 사주와 일주가 왕하지 않은 사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4개의 사주는 우리가 공부하기에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사주를 모두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하나의 사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개의 사주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개의 사주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은 이 4개의 사주를 잘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주를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주가 개축년 무오월 병오일 임진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무게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이게 건명이죠. 그래서 남자 사주가 되고, 개축년임은 음의해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이 무오, 정사, 병진, 을묘, 갑인, 개축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병일주가 5의 자리를 하고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볼 것도 없이 왕한 사주죠. 일주가 왕한 사주다. 그 일주가 왕한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한 일주를 관살이 와가지고 다스려 주거나 아니면 식신상관이 와가지고 설해 주거나 아니면 재성이 실해가지고 할 일이 많거나 그러면은 바람직한 사주의 짜임새가 되죠. 근데 만약에 또 인수가 오거나 아니면 비견 겁재가 오게 되면은
이 일주가 이게 건방져지죠. 응? 건방져지게 된다. 그러면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이 식신이 왔습니다. 식신이 왔는데 이 식신이 병화를 설기하기에는 오인수의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병화를 설기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이 있고 관계수가 있고 여기 살임수가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수나 임수가 이 병화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임수가 병화를 제어를 하자니 무토가 와가지고 극을 하죠. 그러니까 마땅치가 않고 개수가 병화를 제어를 하자니 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병보다는 무에 먼저 관심이 간단 말씀입니다. 왜? 관과 재의 사이는 부부관이나 남녀관계와 같아가지고 이 둘이 먼저 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병이 왕하기 때문에 이미 진의 뿌리를 내리고 병화를 제어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 이미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수가 축중의 뿌리를 내리고 병화를 제어를 하려고 해도 역시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단 말씀입니다. 해서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관과 살이 합해서 병화를 제어를 해도 힘이 약한데 이 개가 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짝짝꿍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해서 합을 했어요. 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개수가 작용을 못하게 되죠. 무토도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는 개를 잃는 게 되고 임을 극하는 무토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기가 거긴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합을 한다는 것은 약간 손해로 보인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에서 임과 개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절이 와야지만이 이 사주가 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면은 정사병진 을묘갑인까지는 이 사주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개축으로 왔을 때 비로소 이 개가 임과 합해가지고 병화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 신해까지 신해 대운까지 30년 동안 좋은 그 운이 구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차조 이 사주는 화가 병화 일주가 점점 자라나는 때이다. 왜? 사오미 여름이기 때문에 자라나서 화장하천이다. 자라나는 여름철이다. 그래서 왕지 극이 그 병화의 왕함이 지극하다. 응? 그런데 보면은 자, 이 무게가 합을 해서 이 무게가 합을 해서 무게 합이화하 화로 화하면은 이것은 위기 좋지 않은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게합은 기신이 된다. 그렇죠? 근데 환희 여기는 화는 도리어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기쁘게도 임수 통근 신고 이 임수가 이 신고 진이 수의 고지죠. 고지에 통근을 했고 경묘 또 묘하게도 연지 좌축 연지에 앉아 있는 게 축토이다. 그래서 조기 회화 양금이 축수라 그랬습니다. 자, 충분히 이 화의 세력을 거두어서 회화, 양금, 금을 키우고 또 축수, 수를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은 개수 인득 통근 이 개수가 통근을 하게 된다. 이 축 중에. 그래서 무와 개는 이 바탕이 전부 다 목화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목화로 이루어져 있거나 둘 다 화로 이루어졌으면 화로 화하게 되는데 수합이 불화야 그랬습니다. 비록 합하여도 화하지 않는다. 합해서 화하면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합해도 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더 낫다. 화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불화 반희 기합. 그 불화하니 오히려 그 합을 반긴다. 그러니까 기신이 되지는 않는다. 즉 그래서 불항호 임수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합해가지고 둘이 정신이 없으니까 무토가 할 일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토가 임수를 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시 그래서 을묘 갑인운에는 자 을묘 갑인운에는 이 을과 을목과 갑목이 왕지의 자리를 해가지고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서 자, 이 무토를 극하거나 아니면은 갑목이 무토를 제거해 버리니까 이 개수가 임수와 합을 해가지고 병화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을묘 갑인운에는 극토위수 자, 이 토를 을목과 갑목이 극해서 위수 수를 보호하니 운정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벼슬길이 곧 축에 올랐다. 바로 올랐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을묘 갑인운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다 그랬는데 무토가 병이 됐는데 이 무토를 제거하는 약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제가 미처 그 설하고 선생이 해석한 것 거기까지 보지를 못한 것을 설하고 선생이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축운 개축운에 이르러서는 여기 개축운에 이르러서는 자 수향이죠. 수의 마을이죠. 그러니까 개수와 임수가 자리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임수가 또 투출되니 당연히 좋죠. 그래서 개축운에 와가지고는 금당에서 시작을 해서 주목에 이르렀다. 벼슬이 금당에서 시작을 해서 주목에 이르렀고 임자운에는 치중에서 시작을 해서 황당에 이르렀다. 황당은 홍문관에 해당하죠. 조선시대 황당에 이르렀다. 그러니 그 명리가 유효했다. 그 명리가 남아 돌았다. 이렇게 자, 좋은 운이 됐다 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게 합이 되는 것은 사주 전체로 보았을 때 안 좋았는데 을이 와가지고 무토를 극하고 갑이 와가지고 무토를 제어해 버리니까 이 개가 살아나고 이 개가 살아나서 임과 같이 역할을 해주니까 좋은 운이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죠. 자, 다음 사주는 자 개사운이고 무오운이 개사년에 무오월에 병오일에 임진시가 되죠. 역시 건명이고 음무해에 태어났으니까 무오 병사 병진 갑을 을묘 갑인 개축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사주 역시 병이 5의 자리하고 5월인데다가 여기 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병화가 왕을 지나서 거의 강에 가깝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임진이 있고 계사가 있는데 이 계사는 사화에 자리해 가지고 사실 이 개수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임수 하나가 고지에 자리를 했으니까 그래도 역할을 할 만한데 전체적인 사주로 봤을 때 강왕한 이 일주를 제어하기에는 그 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묘갑이 눈에는 이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무를 제어한다고 한들 이것 자체가 힘이 없는 데다가 별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개수인데 무를 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금 활성화될 듯 하지만은 목이 돼가지고 강한 화세의 연료가 되니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축 임자운에 와야지만이 그래도 이 사주가 살아날 만하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또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한번 그 설하고 선생 그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차 또한 이 사주도 화장 하천이다. 화가 자라난 여름철이다. 여전조 전조와 비교해서 전조와 더불어 지환 일축자 단지 하나 축자만 바꿨다. 축이 사자로 바뀌었다. 근데 이것은 천연지격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이거 연못을 뜻하죠. 그러니까 천지간이라고 하면은 산이 있으니까 천연이라고 하는 게 그 차이가 확실하죠. 지는 산이 있으니까 그 하늘과 물과의 격차만큼 떨어진 것만큼 그런 것이다. 그 전사주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전사주는 충내 북방습토, 축이 북방의 습토이니 능이 회병화지열, 병화의 그 열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수, 오화지엄, 그 오화의 불길을 거두어 들인다. 축이 그 화기를 설기한다. 그런 얘기죠. 또 능 축수 장금이라 그랬습니다.
수를 저장해 가지고 금을 감싸고 있다. 능히 축수 잠금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산은 산의 남방 왕화, 남방의 왕은 불이다. 그래서 개임절지, 개수는 절지에 임한 것이 되니 배수 여신이라 그랬습니다. 한 잔의 물이 장작 수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희기혼, 불희기청, 그 혼탁함을 방기나 그 청함, 맑음을 방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여기는 관과 살이 같이 있으면은 혼탁한 것이고, 여기에서 관을 제거해버리고 임만 있으면은 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혼탁하다 그러면은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여기서는 차라리 관살이 같이 있어가지고 혼탁한 게 더 좋다. 응? 관이 제거되고 임 하나만 남아있어서 맑은 것보다는 임계가 같이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즉 앞에서 설명한 사주는 무게 합이 불화, 무게가 합해가지고 불화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무게가 합하였어도 불로 화하지 않고 제거됐다, 합거됐다, 그랬는데 이 사주는 무게가 합하고 지지가 전부 다 불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즉 합이 필화, 합하면 반드시 화하게 된다. 뭘로 화하게 되냐? 불, 화로 화하게 된다. 그러니 부단, 불능조살, 이 살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차 아니라 화화 위겁, 불로 화해서 비겁이 된다. 불이 더욱 강해진다. 오히려 반조양인 창황, 오히려 양인을 도와서, 여기에서 양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가 되겠죠? 그렇죠? 병의 양인은 오병기 정해서 정이 봉기니까 오가 양인이 되겠죠? 그 오를 도와서 창광하게 된다. 미쳐 날뛰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고 또 화로 화했으니 좋을 리가 없다. 그런데다가 이 사 중에 뭐가 있냐? 사, 무, 경, 병. 그렇죠? 그래서 경금이 있어서 이 경금이 개수를 생하면은 좋은데, 이 경금을 무종인조 끌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임수가 비록 신고에 통근을 했지만은 임수 수 통근 신고,
신고를 했지만은 총지 전체적으로 볼 때 금자조, 금의 도움이 없으니 청고한 상이다. 맑기는 하나 영양가가 없는 상이다. 맑고 메마른 상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지, 게다가 운주 40제 목화, 운이 40년 동안 목화로 달리니 정사, 병진, 을묘, 갑인. 그렇죠? 예, 화목, 화의 마을, 목의 마을. 그렇죠. 목화로 달리니 생조, 겁인. 이 비겁과 양인을 생조한다. 소위 그래서 골육 화병, 비록 그 골육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 속의 떡이요. 사업부운, 사업을 한다 하여도 뜬구름이었다. 지 묘운, 묘운에 이르러서 임수절지, 자, 을묘, 이 묘운에 의해서 임수가 묘운에 이르니 절지, 절지라기보다는 전화 좀 이따 할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 묘운에 이르러서는 수가 절지라기보다는 이게 휴수할 때 그 설기되는 운이죠. 그러니까 절지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화나 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절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지만은 아무튼 임수가 설기되는 운이니 양인이 또 생을 만나는 운이다. 묘운에서는 임수가 설기되고 양인이 생을 만나는 운이다. 그러니까 용신인 임수는 세력을 잃게 되고 기신인 오화는 세력을 얻게 되니 경가 탕산 그랬습니다. 집안이 기울고 재산을 탕진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 대우는 그 다음 갑인 개축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막 비명이야 그랬습니다. 명이 아닌 것이 없다. 순수 기정운이. 그러니 그 바른 것을 순응하여 받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때는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운을 받아들여서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개의 사주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